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그 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법 규정으로만 따지면 요거 뭡니까? 매년 한 문제 정도? 그 정도만 출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타인을 위한 보험에 대한 구조를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는 5문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2차 시험 2과목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아니면 가축에 대해서 이렇게 뭐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을 공부를 할 거예요. 2차 시험 2과목에서 공부할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타인을 위한 보험 구조를 정확히 이해야만이 2차 시험 2과목에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화재보험 약관 같은 거가 개정이 됐는데 그것도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관이 개정됐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약관이고 우리 지금 현재 업무방법서에서 이론서로 넘어오면서 이론서가 완전히 이제 개편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험 계약자이면서 또 타계약의 또 제3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옛날에는 보험 그 3자가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까지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약간이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 타인을 위한 보험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약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10회에서 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야 된다라고 2차 시험 예상 문제까지도 풀어드렸지만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면서 강의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의 어떤 그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2차 강의를 하고 있는 곳이 의외로 많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출제위원들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출제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상법보험편에 손해보험 쪽에 가면 거의 저희 2차 시험에 필요한 지식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복보험, 일부보험 그런 게 이제 우리 손해보험 통칙에서 배우는데 그 부분이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어야 되는데 출제를 못하고 있어요. 2차 시험 출제위원들께서.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이게 보험의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이런 것을 충분히 문제화할 수 있는데 왜 못 낼까 하고 조금 저도 이렇게 의아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도리어 맨날 나왔던 문제가 나오면 너도 다 합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2차 시험도 안 나온 부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앞으로 출제가 가능한 분야가 어떤 부분인가 하는 부분은 제가 예측한 그쪽 부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서두가 길었는데 하여튼 타인을 위한 보험은 법 규정뿐만이 아니라 그 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그런 오늘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639조 해갖고 타인을 위한 보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부분 보험을 들면 자기를 위한 보험을 들 겁니다. 제가 농작물 제보험으로 뒤에 슬라이드도 만들고 했지만은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파트 이제 살고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아파트를, 불이 나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합니다. 그쵸? 그런데 그것은 만약에 진짜 정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금이 누구한테 지급되냐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여러분들한테 보험금이 지급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파트가 소유권이 없고 여러분께서 그냥 전세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화재보험을 가입했다 하면은 그랬을 때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죄송합니다. 발생을 하면 누구한테 보험금이 지급이 되냐면은 아파트 소유권자한테 보험금이 지급돼요. 여러분들이 화재보험 계약을 했지만,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 여러분께서 딱 2가지 사항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알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해갖고, 타 과목과 달리, 상법보험편은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미리 마련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그쵸? 그래서, 손해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있는 사람한테 결국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얘기를 왜 하냐면 이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뭡니까 소유권자라면 당연하게 뭡니까 보험금이 여러분들한테 지급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거는 자기를 위한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화재보험을 계약을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위한 보험이 되는 거고 이 타인을 위한 보험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화재보험을 계약했다. 그러면 그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보험을 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아파트 소유권자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그쵸? 예, 결국 보험금이, 화재가 발생할 때 보험금이 아파트 소유권자한테 지급이 되니까. 그쵸? 그런 경우가 바로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그 일상적인,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보험이 자기를 위한 보험일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자기를 위한 보험, 자기를 위한 보험 하면은 좀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게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니까, 그런 게 보험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뭡니까? 타인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다. 그런 경우만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타인을 위한 보험에, 이 타인이 누구냐 하면은, 손해보험에서, 결국 보험금이 누구한테 지급되는가, 그거죠. 그죠? 예, 예, 보험사고 났을 때, 예. 그랬을 때, 손해보험은,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에서도 강조했다시피, 피보험 이익이 있는 사람, 즉,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이 지급이 돼요. 인보험은, 제가 가볍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을 여기에 이제 투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험 수익자, 지정된 보험 수익자한테, 보험금이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보험 구조만 정확히 알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이 있는 피보험자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계약자가 소유권 이런 권리가 없는 사람, 예, 이 보험 계약을 하는 경우를 다 그것을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까지만 딱 생각하시고 법 규정, 법의 이 타인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어떻다 하고 이렇게 법에 미리 정해놨겠죠. 그죠?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세 입주했다 하면 여러분 전세 입주자는 이렇게 여러분께서 올리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요 얘기는 뭐냐면 그 소유권자한테 야 그 화재보험 들어 들지 마 이렇게 위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혀 받지 않더라도 당연하게 그냥 여러분께서 내 화재 사고 난 전세로 지금 아파트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거기 불이 나버리면은 손해액이 10억 20억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부담해야 되니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결국은 화재보험을 가입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받거나 받고 해도 되고 받지 않고 해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제가 현관바닥으로 해놨겠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특정되거나 또 불특정된 타인을 위해서 해도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인보험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연상이 여러분께서 쉽게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누구한테 주라 하면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 손녀에게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수익자를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 손녀는 뭐예요? 아직도 특정되지 않았잖아요. 불특정한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타인을 위한 보험의 법 규정이 손해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뭐죠? 그렇죠? 보험계약법 통칙. 제가 그래서 여기다 슬라이드에다 계속 보험계약법 통칙이라고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인보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인보험에 관련되는 것들도 같이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렇지만 인보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께서 좀 가볍게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는 이걸 갖고 불특정한 타인을 위해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을 할 수가 없다. 이래 나오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요거 꼭 알아야 된다. 그죠? 위임을 받건 받지 않건 특정되건 불특정되건 상관없이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을 할 수 있다. 요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아셨죠?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나 이거는 손해보험. 어이구야 손해보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봐야겠네 하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죠? 네,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는 위임 받지 않고 할 수는 있지만 손해보험 계약 쉽게 말해서 화재보험을 계약을 했다면 위임을 받지 않았어요. 예, 쉽게 말해서 소유권자한테 아파트 소유권자한테 위임 그 화재보험 들어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냥 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보험계약자는 여러분들은 이를
보험자에게 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지 알려야 된다. 그쵸? 야, 아유, 소유권자한테 위임 없이 지금 가입하는 겁니다 하고 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게 소유권자, 즉 피보험자가 뭡니까 그 보험에서는 고지 의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사고 발생 통지 의무도 있고,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도 있고, 뭐 위험 유지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뭡니까 의무사항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 소유권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계약하다 보면은 고지도 잘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지가 없는 때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다.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법에다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이 뭐 이상한 거를 규정해 놓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을 원래 규정해 놓는 겁니다. 그죠? 예, 왜냐면 이거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계약서상 이렇게 할 때, 예, 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어떤 준거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법 규정이.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미리 여기 법에다 규정해 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항의 경우에, 요 경우에는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이 의미가 뭐냐면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 계약의 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만약에 보험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 권리, 그죠? 예, 그것을 당연히 뭡니까? 타인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타인이 그럼 뭡니까?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다. 그죠? 이 피보험자. 몸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피보험자가 당연하게 뭡니까? 보험금을 탄다. 예, 그 얘기예요. 수익의 이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예, 계약자가 쉽게 말해서, 야, 이 사람한테 보험금 주세요.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제 시험 문제도 그대로 뭡니까? 법규정 그대로 나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타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를 손해를 배상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전세 입주돼 있는데, 화재보험도 들었어요. 그런데 피해가 발생했어요. 근데 1000만 원밖에 발생이 안 됐어. 그러면은 1000만 원 정도에 내가 현재 있으니까 먼저 주고 보험금 타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여러분들이 먼저 줄 수 있죠. 1000만 원을 줘놓고 나면은 그러면은 일단 배상을 냈으니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보험자한테 보험회사에서 1000만 원을 준다면 이 사람은 뭡니까? 1000만 원 피해보고 2000만 원 이익을 얻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예, 미리 줬다면,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줬다면 피보험자한테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가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그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는 어떻게 되죠? 보험회사에 한테다가 야, 내가 그 손해배상 했으니까 나한테 줘 하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죠? 상식적인 얘기를 이렇게 개설해 놨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도 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연하지. 계약자가 당연히 보험료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자라는 의미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나 계약할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당연하게 의사표시했으니까 그 사람이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겠죠. 그죠? 그 당연한 것을 여기도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잘 뒤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법은요 0.0001의 그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법 규정을 만들죠. 파산될 경우가 거의 없지만 만약에 계약자가 파산됐다, 예, 아니면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 쉽게 말해서 사정이 어려워서 보험료 납부를 꾸닥 여러분들께서 화재보험 가입해놓고 보험료를 매달 1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연체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이렇게 지체하고 있을 때는 계속 연체하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가서 이제 보험료를 납입을 하지 않았을 때, 연체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걸 또 한 강의, 그것도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조항 내서 다 공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연체되게 되면 뭡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계속 놔두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해지하기 전에 만약에 보험사고 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계약이 해지되면 결국은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해지된 다음에 보험사고 나면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니까 피해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피보험자가 뭡니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지체한 때는, 보험료를 못 내고 있을 때는 그 타인 피보험자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예, 쉽게 말해서 보험료 못 내고 있어 이렇게 알려줘
줬는데 아이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그 뭐 화재보험 필요 없어 하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한은 뭐죠? 그 타인, 그 소유권자, 피보험자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연한 거겠죠. 그쵸? 예. 만약에 계약자가 못 내고 있어요. 지금 전세로 내가 들어가 있는데 화재보험 그 보험료를 못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소유권자가 만약에 보험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탈라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를 내야만이 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아유, 그럼 내가 낼게 하고, 그 뭡니까? 피보험자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아셨죠? 법 규정은 이 정도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게, 뭐,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뭡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하는 거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예, 보험회사와 원래 보험 계약자가 야, 나 화재보험 들게 이렇게 보험을 청약을 하면 어떻게 되죠? 보험회사에서는 야, 뭐 이상이 있나 없나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역선택 이런 것이 없구나. 충분히 승인해줘도 되겠어. 해갖고 30일 이내 승낙한다. 요거 지지난주에 1강에서 배웠죠. 그죠?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 관계자다 하고 하는 게 이제 뭐 법적으로 뭐 이렇게 뭡니까 뭐 계약 관계자가 뭐냐 뭐 이런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계약 당사자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고 계약 관계자는 그타 뭐 피보험자라든지 제3자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해 갖고 계약 관계자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 슬라이드를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리기 좀 어려 갖고 이렇게 통상 이게 계약 관계자라고 한다라고 안내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림을 조금 여기에 화살표 하나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보기가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계약 당사자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모든 부분은 다 계약 관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인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예, 타인을 위한 보험 구조는 무조건 놓고 이게 뭐 인보험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랬죠? 손해보험 구조만 여러분께서 딱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시험도 결국은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이 손해보험이니까 이 구조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충분하세요.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타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소유권자면 당연하게 보험계약자일 거로 피보험자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계약자가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 그럴 때 뭡니까? 이 피보험이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따로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보험사가 났을 때 이 보험금이 누구한테 줘요? 이 피보험자한테 가니까 결국은 계약을 맺은 사람한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니까 이걸 갖고 타인을 위한 보험 구조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구조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 있는 사람이 바로 피보험자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요거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요 밑에 여기 있는 게 보충적으로 보험료 지급 의무 있으면 이건 뭐죠? 그렇죠. 이 보험계약자가 시간 파산되거나 뭐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을 때는 그냥 해지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다음에 보험사가 났을 때 보험금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도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타인에게도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다. 그 사망 법조항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뭐 하거나 미임하거나 위임하지 않거나 다 타인을 위한 보험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타인이 특정되거나 불특정되거나 다 상관없이 타인을 위한 보험을 들 수가 있다. 소유권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자가 이 타인을 위해서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모든 것이 오늘 공부한 내용 다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요 부분은 이제 그 농작물 재보험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이제 오늘 정확히 모르셔도 돼요. 요 부분은 제가 그 보험계약의 목적 피보험 이익은 손해보험 혹시 그 법규정 가면 법규정 달랑 한 줄이에요. 한 줄이고 그 법규정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런 내용들을 설명하려고 제가 그 따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걸 한강으로 빼놔놨습니다. 현재 강의 그 계획서에다가.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따로 설명을 할 건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2차 시험 공부할 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설물, 노업용 시설물 이런 거 보험가액 산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런 거 우리 아시죠? 그죠?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랬을 때 유리온실을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제 되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일단 농작물, 뭐 사과 같은 거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땅 주인이 다 따로 있다 하더라도 사과를 보험으로 목적해서 보험을 가입했을 때 사과의 소유권은 뭡니까? 경적자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자 있고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시설물, 이렇게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 유리온실을 쉽게 말해서 임차해서 뭡니까? 그 안에서 뭡니까? 시설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경우에는 그 시설물도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물은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죠? 임차해서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 시설물이 만약에 뭐 태풍으로 인해서 막 피해를 입었다. 그래 되면 보험금이 누구한테 가죠?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 뭡니까? 그 피보험이익이 있는 그 뭡니까? 비닐하우스 소유주한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구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요런 우리가 타인을 위한 보험 구조를 갖고, 뭡니까? 적용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그냥 여기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맛보기로. 뒤에 가서 이것도 손해보험 통치기에 가면 따로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어떤 쪽으로 적용되는가를 우리가 살짝이라도 알아보면, 이래서 이게 법규정뿐만 아니라 이 구조가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라고 슬라이드를 만든 거예요. 이거 지키면서 유리온실은 뭡니까? 경작잡기 아니에요. 워낙에 비싸죠. 유리온실 같은 경우 막 1억씩 막 이랍니다. 스퀘어미터당 뭐 50만원에서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50만원 내외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만 규모만 돼도 몇 억대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그를 임차해갖고, 월 얼마씩 줄 테니까 나한테 좀 이렇게 임차해줘 해갖고, 그 안에서, 만약에 작물을 키운다고 치면, 이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소유주가, 쉽게 말해서 김대한이라는 분이 소유주다 하면 이분이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작자는 결국은 뭡니까? 보험 계약자밖에 안 되는 거죠. 나 이거 보험 들래. 왜냐하면 만약에 피해됐을 때 변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변상해 주려면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농작물 재보험으로 뭡니까? 가입을 하는 겁니다.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차를 이렇게 매월 1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는 중에 농작물 재보험으로 가입을 했어요. 이랬을 때 만약에 태풍으로 완전히 그냥 비닐하우스 전부 다가 이 유리온실 전부 다가 피해가 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뭡니까? 피해 전부를 누구한테 준다? 그렇죠. 예,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게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일단 하나 알아놓으시고, 이런 부분도 요 뒤에 가면 따로 이게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매년 나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강의하다 보니까 이것 얘기하고 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조금 이렇게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요 내용 갖고 1회부터 10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그 법조항이 뭡니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요렇게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바로 이거죠. 쉽게 말해서 매월 100만 원씩 이렇게 뭡니까? 보험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물이 파손됐어요. 시설물에 대한 손해는 당연히 보상을 하지만 요 100만 원씩 이거 뭡니까? 원래 사고 안 났으면 계속 100만 원씩 입금될 거 아닙니까? 김대한 씨한테. 그죠? 예. 입금될 건데, 사고 나면 그 다음에 임대료가 입금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없어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손해액에 대해서는 뭡니까?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되나, 책임지지 않아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법이 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뭡니까? 임차료 같은 거는 미산입한다. 이런 것도 여러분께서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그죠? 예. 이런 것은 산입하지 않는다. 뒤에 가서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제 설명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손해보험 통치 가서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부가 좀 쉽다. 요거 하니까 문제 풀어보니까 쉽게 되네. 요걸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더 생각해가지고 요건 뒤에 가면 또 당연히 공부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따로 이제 제가 왜 위임이 없는 때는 고지해야 되는가 해갖고 이렇게 또 따로 법규정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 고지해야 된다.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요게 또
뭡니까 이렇게 사례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설명해 놓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 피보험자잖아요. 소유주가 그죠? 이 피보험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피보험자한테는 고지 의무도 있고 위험변경 증가 의무도 있고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도 있고 이 법 요거 따로따로 다 그 강의 진행합니다. 아셨죠? 요거 갖고 한 강의, 위험변경 증가 의무 갖고 한 강의, 법조항 중요한 거 갖고 한 강의씩 뒤에 가서 하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딱 들어보시면 그냥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런 뭡니까 의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피보험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보험회사는 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만약에 이 사람이 모르는 상태에서 뭡니까 보험 계약을 했다면은 보험자한테 계약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의미 자체가 아셨죠? 그 정도만 여러분께서 일단 오늘 시간에는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게 이제 구조를 우리가 이제 구조를 알아야만이 된다는 것이 뭐냐면 다 이게 타인을 보험 구조가 다른 데랑 다 연결돼 있어요. 뭐 만약에 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면 만약에 타인을 위한 보험일 때는 어떻게 해지해야 되는지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한 보험일 때는 그냥 간단한데 그렇죠? 예, 타인이 제3 그 뭡니까 피보험자가 돼 있을 때는 타인이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뭐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계약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주인은 어떤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제가 이렇게 또 딱 뭡니까 죄송합니다. 농작물 재보험 사례로 이렇게 딱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께서 교재를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피보험자는 뭡니까? 이 피보험자가 타인인데 이 피보험자에게 뭐죠? 예, 보험금을 수령하는 그 뭡니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쵸? 예. 일반적인 자기를 위한 보험은 계약자 있고 피보험자니까 계약자가 보험금을 타는데 타인을 위한 보험은 누구한테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렇죠.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이 지급된다 하는 거 꼭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고 발생 전에 이미지 요게 이제 앞으로 요거 갖고도 또 한 강의로 또 따로 공부를 하겠죠. 그렇죠? 요 내용 갖고 한 강의를 하는데 그것도 보면 거기 보면 또 다시 이렇게 보면은 타인을 위한 보험일 때는 어떻게 한다 하는 또 그 내용이 또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당연하게 뭡니까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 그 타인이니까 피보험자가 타인이 되기 때문에 그 계약상에 그럴 경우는 함부로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단서가 뭐냐면 뭡니까 그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그리고 보험증권을 소지해야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또 그 지문 갖고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타인을 위한 보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겁니다. 오늘 배운 법 규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 또한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8회 때부터 이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된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법상 특정한 타인이라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돼 있죠. 예, 옳은 것을 찾네요. 보험계약자는 A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쉽게 말해 이 A가 뭐죠? 특정한 타인 피보험자가 되겠죠. 예,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제가 지금 교재에다 미리 설명해 놓은 것이 보면 결국 타인을 위한 보험이 이렇게 이미지가 이런 법 규정이 같이 이렇게 포함돼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예, 요거는 해지하지 못한다. 그 공부를 안 했어도 된방 이치로 보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맞을 것 같죠. 그죠? 예.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타는 사람인데 동의를 얻지 않고 막 함부로 가서 계약 해지하거나 하면은 피보험자한테 불이익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지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요 옳은 지문이고요. 자, A가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아니죠. 당연히 수익의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수익, 그 이익을 받는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렇게 법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벌써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요 639조 요 법조문 요것을 좀 바꿔놓은 거네요. 그죠? 예, 3번 보겠습니다. 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는 보험료 연체할 때 그쵸? 예. 보험자는 A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아서 보험계약을 이렇게 봐보세요. 보험료와 관련돼서도 또 타인을 위한 보험 구조를 알지 못하면
그 해결이 안 되죠. 그죠? 이 보험료에 관련돼서도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요거 갖고도 매년 한 문제 나오고. 그런데 이게 다 타인을 위한 보험 구조를 아느냐 모르느냐까지도 이해해야만이 이 법 규정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법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여튼 계약자가 보험료를 못 내고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뭡니까? 누가 보험료 낼 수 있죠? 그렇죠. 오늘 배운 법 규정에서는 어떻게 되죠? 타인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오늘 그 법 규정에 사망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타인에게 A가 타인이잖아요. 타인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면 안 되죠. 예, 이 사람이 보험사가랑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니까 야 지금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 안 내고 있으니까 예, 당신 이거 계속 보험 유지할 거야 말 거야? 예, 할 것 같으면 보험료 좀 내. 하고 이렇게 독촉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것도 계속 보험료 쪽에 가서 그 강의에서 따로 한 강의로 따로 또 공부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지문은 어떻게 되죠? 최고해야만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최고하지 않아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벌써 틀렸죠. 그렇죠? 예. 타인에게도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게 틀렸고 예. 4번은 보험계약자가 A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위임을 받아야 한다. 아니죠. 위임을 받건 받지 않건 특정되건 불특정되건 무조건 놓고 어떻게 해요?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좀 혼합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9회 문제 볼까요? 자,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네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연한 내용을 법규정에 오늘 공부한 법규정에 실려져 있었죠? 예, 맞고요. 2번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당연하죠. 위임을 받건 받지 않건 특정되건 불특정되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요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고요. 타인은 계약 성립 시 불특정돼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대망이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틀렸다. 그러니까 요렇게 동그라미 하지 마시고 옳지 않은 것 할 때는 이렇게 표기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미리미리 연습하는 게 보기 좋습니다. 4번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는 그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규정 그대로 되어 있는 거죠. 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회 때가 나오지 않았어요. 10회 때 안 나왔다 하더라도 오늘 그 법규정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보험료라든지 임의해지라든지 그런 데서 당연히 나왔겠죠. 그렇죠? 당연히 나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그 법규정은 타인을 위한 그 보험에 대한 계약 구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출 4회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례형으로 판례에 따름, 그죠? 판례에 따름 이런 식으로 나오죠. 상법 쉽다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쉬운 건 아니에요. 워낙에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 보는 분들이 워낙에 지금 능력 대신은 능력이 우수한 분들이 많이 시험 보다 보니까 합격률이 높은 거지 완전히 또 무시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1차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에 저는 굉장히 놀랐고 근데 도리어 2차 점수가 왜 이렇게 2차를 합격 못하지? 2차는 공부할 양도 많지 않고 이해만 하면 되는데 도리어 저는 2차가 합격 못하는 게 저는 의아스러워요. 예, 1차는 제가 1차 강의를 하고 있지만 1차 강의는 사실 안겨야 될 것도 그런 대로 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는 쉽게 합격하는데 2차를 합격 못하는 게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의아스럽습니다만은 공부 방법에서 좀 이렇게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금 이제 또 딴 데로 빠졌는데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A의 위임을 받아. 그러니까 대충 보더라도 A가 타인이 될 겁니다. 그렇죠? 위임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예. B가 계약자일 거고 A를 위해서 그렇죠. A가 타인을 위해서 자기 명의로 보험자 C와 손해보험 계약 체결했다. 결국 타인을 위한 보험을 가입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생각하면 나 지금 전세로 지금 아파트 입주돼 있어. 요 A는 뭐죠? 예, 그 아파트 소유권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갖고 그 손해보험 계약을 그냥 화재보험 들었어요. 이렇게 연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자, B는 C에게 A를 위한 계약임을 명시했다. 당연하게 요 명시해야만이 불이익이 없다라고
법 규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아이, 그렇게 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A에게는 피보험이익이 당연히 존재이죠. 이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손해보험 계약이 성립이 안 되니까. 예.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단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출제위원께서 혹시 문제가 또 논란이 될까 싶어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설명 이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이렇게 했네요.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찾네요. 자, A는 당연히 보험계약에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A, 그죠? 이 피보험자, 그죠? 예, 받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동의 없이 보험금 지급을 행사할 수 있다. 아이, 당연히, 뭡니까? 보험금이 뭡니까? 요 A한테 가니까. 당연한 얘기를,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맞습니다. B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A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A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그렇죠. 지급할 의무가 당연하게 있죠. 그죠? 예. 2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만일 A의 위임이 없었다면 B는 이를 C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A의 위임이 없었다면 예, 이 계약자가 뭡니까?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하고 해야만이 그 보험회사는 다시 뭡니까? A한테 고지 의무에 관련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A는 위험 변경 증가 의무 통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건 뒤에 위험 변경 증가 의무 갖고도 따로 한 강의로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고지 의무 한 강의, 보험 사고 발생 통지 의무 한 강의 이런 식으로 따로 해갖고 25강이 진행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다른 것이 지금 현재 같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야 박승 선생님이 쉽게 한다 그러는데 내가 좀 이해가 안 돼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게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뭡니까 그 법은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만이 할 수 뭡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학습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걱정 말고 그냥 그대로 강의 따라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드리겠고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그 뭡니까 A가 피보험자한테는 고지 의무, 위험 변경 증가 의무, 사고 발생 통지 의무, 뭐 손해 방지 의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벌써 틀렸죠. 그렇죠? 이것도 껌딱지처럼 뒤에 가서 이거 갖고 한 강의로 하는데 당연하게 뭐 아이 틀렸어 하고 쉽게 다음에 알게 될 정도로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이렇게 사례형으로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너무 뭐 사례형 나왔다고 뭐 이거 뭐야 하고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타인을 위한 보험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험증권 및 소급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사실 보험증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일상적으로도 전혀 중요한 게 아닌데 매년 법규정 갖고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저 그냥 막 그 한 문제 맞추는다 그런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요거는 좀 빨리 끝날 거예요. 법규정 꽤 많죠. 이렇게 많지만 그렇게 뭐 공부할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